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법 출제 경향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문법 출제 경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기출문제를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항과 유기적인 답안 작성이 중요한데요. 선생님들께서 문항 영역에서는 이런 발문, 지문 조건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지식을 좀 더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면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특히 이 발문, 지문, 조건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왜 꼼꼼히 봐야 되는지 잘 알려주는 잘 알려주는 기출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지문에 근거해서 주어진 예문, 주어진 내용들을 근거해서 타당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견해 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통치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제 지문을 제공한 이후에 분석해서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교육적 적용을 뭐 학생들한테 뭐 가르쳐라 뭐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학교 문법을 이해를 하려면 이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학교 문법 수준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학문 문법의 견해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익히 알고 단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사고가 전개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요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문항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2A 3번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사실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걸 문제를 쉽게 넘어가면 사실은 오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아직 안 풀어보셨다면 잠깐 멈추시고 기역과 니은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읽고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불규칙 활용은 불규칙한 부분이 어디이냐에 따라서 어감 불규칙, 어미 불규칙으로 분류된다. 참고로 제시한 규칙 활용과 비교해보면 1은 어감 불규칙이고 2는 어미 불규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어감 불규칙 걷고 걸으니 걸어 2. 어미 불규칙 하고 하니 하여 가고 가니 가 그런데 동일한 자료임에도 관점에 따라서 불규칙한 부분을 어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미라고 볼 수도 있다. 3. 이르고 이르니 이르러 기쁘고 기쁘니 기뻐 3의 이르러에서 불규칙한 부분을 어간이라고 본다면 어간을 기역으로 분석하게 된다. 이에 비해 이르러에서 불규칙한 부분을 어미라고 본다면 어간을 니은으로 분석하게 된다. 현재 학교 문법은 후자로 분석하여 이르러를 어미 불규칙으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같이 니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니은을 보면 여기서는 불규칙한 부분을 어미라고 본다면 어간을 니은으로 분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불규칙한 부분을 어미로 본다고 했으니까 러를 미리 빼버려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르러가 나와야 하는데 어미가 이미 러라고 했으니까 뭘로 하면 될까요, 어간을? 네, 어간을 이르로 하면 돼서 이 니은은 이르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어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꼭 하이픈 안 쓰시고 이르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기역으로 가봐야 하는데요. 기역도 마찬가지로 이르러가 나와야 하죠. 근데 이때 여기 기역을 보면 기역은 불규칙한 부분을 어간이라고 보고 그럼 어간을 기역으로 분석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먼저 어미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로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맨 처음에 생각하셨을 게 저는 이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 저희가 그 한글 맞춤법 1항을 꼭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글 맞춤법 1항이 뭐죠? 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한글 맞춤법 1항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를 쓸 때 이르러라고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를 라고 쓸 때 발음은 이르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이 한글 맞춤법 조항이나 평소에 표기를 했던 그 습관을 잘 기억하신다면 이 부분 뭔가 이상한데? 라고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왜 우리가 지금 주어진
문제 예문들 지문을 꼼꼼히 봐야 되는지 잘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거른이가 있는데요. 여기 거른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른이가 있죠? 거른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르러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은이인데 여기서 쓸 때 당연히 발음은 거른이로 나지만 쓸 때는 우리가 을니로 적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당연히 이르러라고 써야지 이르러라고 쓰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 이르리라고 기억을 어간을 이르리라고 잡는 것은 절대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잡으면 도대체 이 답이 제대로 나올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께서 혹시 탈락에 대해서 바로 떠올리신다면 바로 그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강의를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문법을 처음 이제 공부하려고 계획을 세워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가 그냥 탈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탈락의 경우를 뭐 크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언, 어간, 말의 가 다른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다른 모음이나 리을 뒤에서 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그 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과 마찬가지 경우로 다른 모음이나 리을 뒤에서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조사, 으로의 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탈락이 있는데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하시고 좀 적용을 잘 하신다고 하면 이때 이 이를이 아니라 기억에 무엇을 넣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이걸 바로 떠올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지문을 꼼꼼히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번에 보면요. 참고에 기쁘고가 있는데 전 이게 그냥 나왔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여기 기뻐가 있습니다. 기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기쁘 고인데 여기는 기쁘 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으가 떨어지죠. 우리가 방금 했던 탈락에서 몇 번째 탈락일까요? 네, 첫 번째 탈락입니다. 용언, 어간, 말에 으가 떨어진 거죠. 언제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뒤에 올 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뻐가 되죠. 기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기억에 무엇이 들어갈까 고민을 해보면 이르르로 상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으를 탈락으로 취급하고 나서 여기에 어가 들어가면 무엇이 되죠? 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생각했던 답은 원래 이 출제자가 의도했던 답은 절대 이르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여기 거른이와 또 기뻐라는 힌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를로 사실 썼다면 저는 이게 온점을 받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서도 왜 우리가 문학 영역뿐만 아니라 문법 영역에서도 이런 지문에 주어진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접근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021 A 2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사실 그냥 오히려 심플하게 접근을 하면 좀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아까도 이 문항과 답안의 유기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 문항에 주어진 것들을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오답으로 가기 쉬운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가로 안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의문 현상 중에는 첨가 탈락 축약은 네, 죄송합니다. 의문 현상 중에서 첨가 탈락 축약은 의문의 개수에 변동이 있는 현상이다. 첨가는 맨입처럼 의문의 개수가 늘어나는 현상이고 탈락과 축약은 의문의 개수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보면 첨가 그리고 탈락과 축약에 대해 설명하는데 계속 의문의 개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네요. 여기에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탈락 중에는 활용해서의 리을 탈락은 1에서 보듯이 니은 시옷 앞에서 일어난다. 1번 만드니 만드시니. 그런데 2에서 보듯이 리을 말음 어간이 간형사형 전성어미와 결합할 때도 리을 탈락이 일어난다. 그래서 2번 만들 수 있다. 2에서 리을이 탈락한 이유는 1과 다르다. 2에서 리을이 탈락한 이유는 기억 때문이다.
축약은 의문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여기서 계속 의문의 개수로 설명하고 있죠. 탈락과 같다. 그러나 축약은 좋다에서 보듯이 두 의문 중 하나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의문이 한 의문으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탈락과 차이가 있다. 탈락과 축약의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3은 탈락도 아니고 축약도 아니다. 3. 일구어, 일궈, 거두어, 거더어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니은 때문이다 라고 나왔죠. 그럼 일단 먼저 니은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한번 접근해보면요. 첨가는 의문의 개수가 늘어나고 축약은 의문의 개수가 줄어든다. 근데 여기서 그 탈락과 축약의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라고 하면 계속 의문의 개수를 활용했던 이 정의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문에서 계속 이 의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계속 이 의문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계속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락과 축약의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3은 탈락도 아니다, 탈락도 아니고 축약도 아니다 했을 때 이 니은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의문의 개수가 그대로 있다, 혹은 뭐 변하지 않았다, 혹은 뭐 변하지 않았다, 뭐 줄어들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니은이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비록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보자마자 사실 이걸 이게 우어가 여기 보면 어로 돼 있죠. 그래서 반모음하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반모음하이기 때문이다라고 접근하면 저는 이 문제는 점수를 온전히 받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억에 다시 한번 보면요. 이 기억에서 이 탈락 여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만드니와 만드시니 여기를 보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 의문 현상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셨으면 이 여기 부분은 그냥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음 탈락이고, 여기 2에서 나오는 이제 만들 수 있다 요 내용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음근 단순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음근 단순화를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자음근 단순화가 왜 예외 없이 일어나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바로 그 음절 구조 제약, 특히 종성에는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그 음절 구조 제약 때문인데요. 이를 염두에 두시면 사실 바로 기억을 채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억에 관해서도 그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답안이 좀 다양한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부터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 하는데요. 여기서 1번에 보면 만들, 그리고 여기는 은이로 가면 되죠. 뭐 사실 을을 빼도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을 탈락했으니까 여기 이게 리을 뒤에서 빠지는 걸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니로 바로 넣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이런 만들 니가 되고, 여기서 다시 또 리을이 떨어지죠. 그래서 만드 니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리을이 왜 떨어질까요? 네, 리을 뒤에 그 니은이 올 수 없다는 니은이 올 수 없다는 음소 배열 제약이 있죠. 이 음소 배열 제약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니까, 그럼 얘는 음소 배열 제약이니까 그 선생님들께서 그 교체와 관련된 것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는 자동적 교체일까요? 비자동적인 교체일까요? 네, 자동적 교체고 규칙적 교체고 또 의문론적 교체겠죠. 의문소 배열 제약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한편 이 리을 뒤에 니은이 올 수 없다는 이 음소 배열 제약이 항상 리을 탈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는 유음 탈락이 있었지만 유음 탈락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유음하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달님이라고 했을 때 달님 보면 님 해서 리을 뒤에 니은 못 온다고 했는데 리을 뒤에 니은이 왔죠. 그래서 이 발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달림으로 합니다. 그러면 니은이 뭐가 됐죠? 네, 리을이 됐으니까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이 됐으니까 유음하. 그래서 유음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유음 탈락이고, 죄송합니다. 좀 이상하게 썼네요. 유음 탈락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음 탈락이 일어난 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만드시니를 해보면요.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만들, 뭐 의시, 은이 이렇게 다 해도 되고, 이게
빠지고요. 그래서 드시니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 리을이 빠진 이유는 이 리을이 왜 빠졌냐면 활용해서 리을이 니은과 시옷 앞에서 항상 탈락하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문론적 제약이 있어서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얘랑 얘는 사실 성격이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활용해서 유음 탈락할 때 같이 묶어서 얘기하지만 꼼꼼히 파고들었을 때 얘는 음소 배열 제약 때문에 떨어진 거지만 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한번 만드니도 한번 따져보면 아까 우리가 만드니는 자동적 교체, 만드니가 될 때 이 리을이 떨어졌던 게 자동적 교체, 규칙적 교체, 의문론적 교체라고 했는데 얘도 한번 따져보면 그럼 얘는 규칙적인 교체는 맞죠. 왜냐면 활용 뒤에서 활용할 때 리을 탈락할 때 니은과 시옷 앞에서 항상 탈락을 하니까 활용에 한해서. 근데 이때는 활용할 때만 그러니까 얘는 사실 비의문론적 교체이기도 하고 또 이게 비자동적인 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서글서글하다 이런 말을 쓰죠. 서글서글하다. 네, 발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냥 발음 그대로 서글서글하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얘 보면 리을과 시옷이 뭐 그냥 이어질 수 없고 소리 날 수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의문론적 제약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서 만드니와 만드시니는 그냥 단순히 유음 탈락을 묶어놓은 거지. 이 하나와 이 하나가 동일한 뭐 의문론적 제약이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나타난 의문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2번으로 가보면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죠. 근데 여기서도 이 마찬가지로 얘가 없어지고 그러면 만들이 되는 건데 여기서 리을이 두 개가 그러니까 이 종성에서 자음 두 개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떨어진 거죠. 여기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이 된 거니까 얘는 그 종성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음절 구조 제약 때문에 일어난 자음근 단순화 때문에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억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기억을 쓰실 때 뭐 의문론적 제약 때문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이 만드니에서는 의문론적 제약이 여기 있죠. 그리고 만드시니에서는 사실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들 수 있다에서는 의문론적 제약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의문론적 제약 때문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1번과 2번을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당연히 만약에 의문론적 제약이라고 하면 구체적 어떤 의문론적 제약인지 즉 음절 구조 제약에 대해서 밝혀주셔야 합니다. 혹은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자음근 단순화도 호용 답안이나 뭐 그 예상했던 답 중에 하나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튼 이것 또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 문항과 답안의 유기성을 고려하셔서 지문을 꼼꼼히 읽고 이에 따라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음 탈락과 자음군 단순화를 가지고 왔는데 특히 이 자음군 단순화에서 공교롭게도 리을이 떨어지는 경우를 가져와서 일부러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지점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2013-13번이 생각이 났는데 앞으로 기출문제를 볼 때 꼼꼼히 보시면서 연습을 하면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생각나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사실 혼자서 충분히 잘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 문제를 빌려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만한 것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어의 의문규칙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기억 디귿에 들어가 예시 자료로 옳은 것은? 그래서 비음하, 평파열음은 비음 앞에서 비음이 된다. 근데 이게 비음하 중에서도 비음 동하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과거에 비음하라고 했을 때 비음 동하랑 리을의 비음하를 모두 묶어서 비음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비음 동하를 그냥 비음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공부하실 때 좀 더 면밀히 쪼개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헷갈리지 않도록 비음 동하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음 뒤의 경음하입니다. 용언 어감말에 비음 뒤에 오는 어미의 첫 소리가 평음이면 경음으로 바뀐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용언 어감 니은 미음 뒤 경음하라고 쓰였습니다.
그리고 3번은 자음근 단순화 해서 음절의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일 때 그 중 하나는 탈락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1번에 바로 이게 맞는 게 이미 너무 나와버리긴 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다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국민을 보면 여기 미음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미음 때문에 원래 비음이 아닌 기역이 비음인 이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음의 동화가 됐다라고 해서 비음 동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비음 동화 맞으니까 맞죠. 그래서 1번에 기역입니다. 기역 맞고 니은으로 가겠습니다. 니은. 그래서 보듬고 보듬다와 같이 어간 니은 미음 뒤 경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도 맞습니다. 그리고 1번에 디귿을 보면 이제 옴는이 오는데요. 옴는 보면 이 자음근이 온 거 바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아닌 경우에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니은으로 시작하니까 이 형태소가 자음으로 시작하니까요. 자음근 단순화의 적용 환경이 되는 거죠. 참고로 자음근 단순화의 적용 환경은 사실 평파열음화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학교 문법에서 얘를 묶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같이 묶은 데에도 사실 이런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묶은 데에는 자음근 단순화랑 평파열음화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와서 연음이 되는 그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적용 환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같이 묶은 거죠. 근데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음근 단순화는 탈락이고 평파열음화는 대치이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이렇게 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비판받는 측면이 많고 오늘날은 보통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면 EBS를 비롯해서 교과서 등에서는 평파열음화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보면 종로가 있죠. 종로. 근데 얘가 발음이 될 때 종로라고 됩니다. 그래서 보면 리을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음 동화랑 굳이 짝을 좀 맞춰주려고 원래 리을은 비음이 아닌데 비음인 이응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예시를 가져오려고 사실 과거에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지금도 사실 이러한 면으로 가르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선생님 여기 국민과 종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사실 여기에 이 비음의 위치와 또 얘네가 바뀐 얘네들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로는 뒤에 있고 이 하늘색이 뒤에 있죠. 그리고 국민은 앞에 있죠. 근데 이 종로는 노란색이 앞에 있고 국민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 사실 이 앞에 있는 이응을 비음이 들어간 애를 가져와도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음동화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는 리을의 비음화라고 많이 공부를 잘 하시죠? 그래서 리을의 비음화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예시가 아니죠. 비음동화의 예시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설명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리을의 비음화를 가져와서는 안 되죠. 그 니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자가 나왔는데요. 안자. 근데 이 안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우리가 안따 했을 때 이게 바로 안따로 했으면 바로 이 예시가 맞았을 거예요. 근데 안자라고 했을 때 안따 똑같죠. 사실 안따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시는 사실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선생님들께서 한글 맞춤법 해설을 보시면 또 그 표준 발음법 해설을 보시면 또 아실 텐데요. 여기가 사실 이 안따가 원래 이렇게 있던 게 평파열음화가 먼저 일어나서 안다가 된 다음에 그리고 경음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 여기 디귿이 빠졌네요. 그리고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발음이 안다라고 나오지만 이게 우리가 아까 했던 어간 니은 비음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먼저 평파열음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경음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난 거야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 굳이 따지냐면 디귿의 예로 갈 수 있는 거지 니은의 예로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디귿까지도 마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자은근 단순화가 맞는지를 보려면요. 아까 저희가 그 자은근 단순화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은근 단순화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와서 연음이 되는 그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그 경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죠. 그럼 무슨 경우죠? 네, 얘는 연음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연음이 돼야 되는데 히읗이 발음이 안 되죠. 왜 그런 거죠? 히읗이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디귿은 히읗 탈락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좀 좁아가지고 X 표시를 그 위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이제 기억을 보겠습니다. 결단력. 그래도 얘는 일단 결단으로 할 때 된소리가 된 거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한자어에서 리을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의 경음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결단이 됐고 그 다음에 결단력 할 때 력이 니은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바로 뭘까요? 네, 리을의 비음화입니다. 리을의 비음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면 여기 리을이 니은으로 갔죠. 이게 종로와 똑같죠. 그래서 리을의 비음화입니다. 그리고 서슴지, 서슴따 이거는 니은의 예시로 적절하죠. 그리고 굽느냐도 보면 얘는 원래 연음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자은근 단순화가 맞습니다. 여기 기억은 앞에 3번은 기억 예시만 틀렸네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듣는 했을 때 듣는에 원래 디귿이 무엇이 아니었는데 무엇으로 바뀌었죠? 네, 비음이 아니었는데 비음으로 바뀌었죠. 무엇 때문에요? 이 니은 때문에요. 그럼 얘는 뭘까요? 비음 동화입니다. 그래서 얘는 적절한 예시가 되겠네요. 그리고 봄비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니은은 용언 어간 니은 미음 뒤 경음하죠. 용언 어간이어야 합니다. 근데 봄비는 단어를 결합할 때 이 합성어를 만들 때 나온 거죠. 그래서 어간과 어미의 관계가 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 봄비라고 할 때 얘를 발음을 봄비 해서 된 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경음화가 된 거지 용언 어간 미음 뒤에 경음화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죠. 그리고 이 값어치는 사실 좀 특이한데요. 우리가 아까 연음이 될 환경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은근 단순화를 할 때. 근데 선생님들께서 어치를 사전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문법 형태소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치가 전미사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전미사는 당연히 문법 형태소잖아요. 그럼 당연히 원래는 이게 문법 형태소라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서치가 돼야 되죠. 근데 당연히 우리가 사실 갑서치로 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치를 실제 형태소로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전에는 지금 오늘날 이걸 잘 안 쓰고 있어서 그런지 이걸 그 선생님들께서 협의를 하실 때 이거를 문법 형태소로 올리신 거죠.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사실 이게 실제 형태소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얘는 자은근 단순화 예시라고 할 수 있고 혹은 지금도 자은근 단순화가 된 건 맞죠. 발음을 할 때.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좀 특이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특이하다. 왜냐하면 이 어치 때문에. 그리고 이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5번에서는 반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미음이 있죠. 이게 그래서 비읍이 미음으로 발음이 되니까 얘는 뭘까요? 네, 비음 동화입니다. 그 껴안다, 껴안고 맞죠? 그래서 어간, 말, 니은, 미음, 뒤 경음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음이 될 환경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어서는 연음이 가능하죠. 근데 왜 히읗이 안 나왔을까요? 자은근 단순화일까요? 아니죠. 자은근 단순화가 아니라 그냥 후음이 탈락한 겁니다. 후음 탈락.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사실 1번에 답이 나와서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긴 했는데요. 이 1번이 답이지만 나머지 다시 체크를 해보면 2번에도 다 틀리고 3번은 뭐 하나가 틀렸었고 여기가 틀렸었고 4번은 봄비 그리고 여기는 히읗 탈락이기 때문에 자은근 단순화가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실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여기서도 보면 자은근 단순화 이거 히읗 탈락이랑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거죠. 근데 이전의 문제는 우리가 앞서 같이 봤던 문제는 자은근 단순화 이거 리을 탈락이랑 헷갈려 할 것 같은데 라고 묶어서 낸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 조금 시간이 들어서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이러한 논리적 사고력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요. 2024 B 8번인데요.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엄청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은데 이 문제도
문법을 공부할 때 왜 견해차에 대해서 한 번씩 읽어보면서 이해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명사절과 명사절 상당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선생님들께서 막 건명사절 막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뭐 용어나 그 논리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 익숙하지 않으셨더라도 사실 이 논리를 이걸 읽고 접근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때 이걸 그냥 막 뭔가 다 외우려고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이론을 펼친 사람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예시에 어떠한 근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는지 잘 그냥 따라갈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선생님들께서 이론서로 공부를 하실 때도 그냥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 번 읽어보시고 다 외우시거나 하는 것은 지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2025 A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미 이런 문제가 계속 이와 관련된 문제가 이미 나왔었고 제가 책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다 적어놨었던 것처럼 사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 사실 거의 나오기도 했었죠. 이 문제도 같이 보려고는 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하셨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을 읽고 가로 안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1의 희는 피동사를 만드는 전미사고 2의 희는 사동사를 만드는 전미사다. 1 기역 다음 달에 여행 계획이 잡혔다. 니은 도로가 차들로 막혔다. 2번 기역 엄마가 아이에게 연필을 잡혔다. 니은 그는 난로에 물을 덮였다. 1 기역과 1 니은에서 희에 의해 형성된 피동사들의 경우에는 기역이 같다. 반면 2 기역과 2 니은에서 희에 의해 형성된 사동사들의 경우에는 기역이 같지 않다. 1의 잡히와 2의 잡히는 잡에서 파생된 어간들이다. 이때 동사 잡은 피동사 잡히에 대응되느냐 혹은 사동사 잡히에 대응되느냐에 따라 다른 종류의 동사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이게 피동사에 대응되는 개념과 사동사에 대응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동사 잡히에 대응되는 잡, 사동사 잡히에 대응되는 잡은 각각 니은이다. 그래서 여기 각각이 나와가지고 사실 두 개를 써줘야 되는데 이걸 좀 빨리빨리 대충 보면 틀릴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좀 대충 봐가지고 이거 왜 어떻게 하나만 써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각각이 다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꼼꼼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잡이 니은 중 어떤 동사인지는 그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응되는 동사가 피동사인지 사동사인지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피동문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능동문에 대응되는 개념이고 또 사동문 같은 경우에는 주동문에 대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 여기 들어갈 말로는 그냥 능동사와 주동사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다음 달에 여행 계획이 잡혔다, 도로가 차들로 막혔다 있는데요. 여기는 도로가 막혔다. 여행 계획이 잡혔다로 사실 충분하죠. 그래서 얘는 요구하는 논항의 개수 혹은 뭐 자릿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엄마가 연필을 잡혔다. 이상하죠. 연필을 누구한테 잡게 했는지가 나와야 되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연필을 잡혔다여야 되고 여기는 그는 물을 덮였다로 충분하니까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구하는 논항의 개수 자릿수가 2개인데 여기서는 요구하는 논항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항의 수가 다르다, 논항의 개수가 다르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논항의 구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허용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이 문제가 2024 A3번에서도 사실 이 두 자리 서술어인 것을 얘기하면서 나왔던 문제이고요. 연관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서술어의 자릿수 변화는 이게 사실 피동사와 사동사 얘기를 할 때 사실 서술어의 자릿수 변화에 되게 통사적인 측면에서는 이거에 접근하고 또 의미적으로는 피동, 사동 표현에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해서 제가 출제 예상 요소에 적어뒀던 건데 역시나 바로 다음에 출제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999 추가 4번에서도요. 사실 이때 피동 표현 나오는데 피동 표현과 피동문, 능동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사동은 주동문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